네, 부총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그 효과와 그 다음에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 같은데 타이밍이죠. 네. 또 그 경제관계 장관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경기 둔화 신호는 계속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빨리 추진하지 않고 지금 4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3월 말에 내게 됐지만 기다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작년에 재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는 재정의 신속 집행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그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추경을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신속 집행을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국민들도 믿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25 예산이 이제 집행되니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재정 집행률은 어떤지 아시죠? 그 작년 수준은 했습니다. 41.7%. 우선 PT 한번 열어주세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실적은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올해 1월 집행률의 올해 1월입니다. 7.8%, 작년에 8.9%, 재작년에 8.3%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2월 달 보시죠. 2월 달에 21%, 작년에 25%입니다. 3월 달에 되어서야 겨우 작년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2월 달에 좀 집행이 여기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월 달까지 아마 저 숫자가 제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날짜 수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적어도 2월 달까지는 좀 저희가 집행이 저희 계획보다 못 되는 것 같아서 3월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를 맞춘 겁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역대 가장 신설 집행을 많이 한 해였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재정 집행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걸 알고 계셨으면 추경을 빨리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추경을 그 국정협의체에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2월 이게 맞나요? 네, 2월달 집행률은 저게 날짜가 3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요. 해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가지고 많이 나죠. 말씀하시지 마시고 30일, 25일 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년과의 비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을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과적 성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월 들어서는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사고 강하게 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들을 어제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정부가 편성을 해야지 국회에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국정협의체에서 편성을 합니까? 논의를 시작해달라고요? 아니죠. 기본 원칙을 정해야 아니죠. 거기에 따라 제가 기본 원칙이 안 정해지면 추경 편성 못 합니까? 그 기본 원칙을 아니죠. 아니죠. 제 얘기는 물론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을 정해 주셔야 빨리 이게 국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부총님께서 어쩌면 오히려 그 2025년 1사분기 때, 1분기 때 추경을 안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추경을 해야 된다 해서 반대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쭉 그동안에 했던 발언을 보시면은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편성을 하셨어야죠. 아니, 원칙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국회에 두 당에서 저희가 원칙에 대해서 그 국정협의회에서 원칙을 협의를 해야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효과를 따지자면 그게 맞죠. 하지만 정부가 그 책임을 저는 방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이 잘못이 현 정부의 추경 편성 안 한 것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지금 국회 탓으로 돌리시는 겁니까? 잘못이 없다고 또는 국회 탓으로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나는 잘못 없고 국회에서 왜 협의를 안 했냐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말씀드리는 그렇다면, 거예요. 네, 저도 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추경을 주장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쩌면 이와 더불어서 부총리께서의 그런 독단과 아집 때문에 국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닌가, 타이밍을 이렇게 놓친 거 아닌가, 골든 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정책적 수단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온누리 상품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화폐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단돈 0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왜 그러죠? 왜 어떤 고려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지역화폐라는 것이 일단 지자체 사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사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준비했는데, 네. 지자체 자치권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하면 법률로서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을 물어보시니까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형평의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부총리 혹시 지역화폐 써보셨나요? 지역화폐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네, 써보진 않았습니다. 아니, 지지난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쓰라고 국가적으로 장려를 했는데, 그때 아마 공무원들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전 별로 기억이 없죠. 지난 정부에는 민간이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마 집에서 썼겠죠. 근데 저는.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를 했는데도. 네, 저 집에서 썼을 텐데 제가 직접.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지역화폐를 안 써보셔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산페이를 쓰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아요. 그때 10%였습니다. 점점 예산이 깎여가지고 5% 되고 나중에는 2%까지 줄었습니다. 5%까지 줄었습니다. 그때 보면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 실질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할인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심리는 혹시 이게 제 개인적 심리가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질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 화폐를 써보신 분이 계셨겠지만 그런 게 덤으로 들어왔을 때 소비가 촉진된다는 결과가 실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써보셨습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 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치킨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있으면 시장 쪽에 있는 치킨집은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밖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닌 곳은 치킨집은 지역화폐밖에 못 써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분명히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지역화폐가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상품권이든 지역 상품권이든 할인 혜택을 주면 할인 정도는 저한테 소득이 증가, 구매력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양쪽에 있는 것인데 효과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에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고루고루 활성화를 하겠다면 지역화폐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그러니까 지역의 뭐 지자체장이나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 자체의 어떤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걸 모든 지역이 쓴다든지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 자립도가 있는 데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부총님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지원이 확대된 효과가 크지 않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행안부 내부 지침으로 일반 자치단체,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섭 불교부 단체 이게 3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지불하는지 아세요? 국비가 얼마큼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이미.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의 불균등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미 행안부에서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행안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차등은 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 불균등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런데도 지역화폐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그런데 왜 이거는 빵원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지역 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발행하시는 게 맞단 말씀입니다. 근데 아니, 국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소비 또 진작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네.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호 대체제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거니까. 가맹점에 그렇게 얼마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수 경기가 돌지도 않는다고요. 작년 연말까지 내수 경기를 위해서보다는 1조 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의원님. 아니 그거는 부총님 생각이세요. 실제로 서울연구원이나 부산연구원이나 다 같이 지역화폐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에서 나온 것들은 봤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비 대체 효과, 지역을 다른 걸 다 대체하는 효과가 있느냐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왜 이 효과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인정하고 지역화폐를 인정 안 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 최상목 부총리의 그 말이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지역화폐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해서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화폐도 받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 이분적으로 나누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다는 생각 해 주십시오.